벌레 때문에 먹지 못하는 자두. 간단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게 재배하는 자두 재배 꿀팁. 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은 모두 매실 재배에 대한 내용들 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두 재배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추나무 전지와 감나무 전지, 그리고 유목기 관리가 안 돼서 수영이 엉망인 성목기 매실의 전지 방법도 좀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자두 재배 중심으로 다 영상을 올리는 중간중간에 다른 작물에 대한 영상들도 조금씩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두 재배 관련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두와 매실 중에 어떤 게 재배가 더 어려울까요? 아마 열의 9은 자두가 더 어렵다고 하실 겁니다. 보통 매실은 전지를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자두는 병충해 때문에 어려워하죠. 자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벌레 때문입니다. 매실에 비해 자두는 충해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매실은 직접적으로 다 과실을 가해야 하는 해충은 복숭아 씨살이 존발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비해서 자두는 세 가지 해충, 저는 앞으로 삼총사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해충이 과실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매실의 씨살이 존발은 그때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약을 치면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자두를 가해하는 세 가지 해충, 그 삼총사는 연간 수차례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찰하는 것도 어렵고 약을 치는 것도 또 여러 번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장의 자두는 어떻습니까? 전문 자두 재배 농가가 아닌 주말 농장 또는 귀농귀촌 후 자가소비용으로 집에 자두를 몇 주 심어 놓으신 분들 자두는 아마 대부분 자두가 전부 이렇게 돼서 먹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저희 자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먹을 자두를 한 2주 정도 심었는데 제가 자두 맛을 본 건 딱 2해였습니다. 묘목 심고 나서 그 다음 해 2해 동안은 자두 맛을 조금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벌레한테 다 뺏겨봐 가지고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제 득으로 있던 자두나무를 사실은 배 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이거를 한번 써보라 라고 해가지고 피해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자두를 재배를 하게 됐는데요. 전에 했는데 그렇게 못 먹었던 자두를 딱 요거 하나 딱 설치하고 나서 자두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아직도 자두 재배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규모 농가에게는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두 재배 꿀팁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자두를 재배하게 된 요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종 교미 교란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걸어주는 위치는 대충 한 높이 1.5m 정도에서 2m 정도 사이 가지에다 걸어주면 좋고요. 걸어주는 간격은 나무가 좀 큰 나무일 때는 나무마다 하나씩 걸어주시는 게 좋고, 나무가 좀 작은 나무다 싶을 때는 하나 걸러 하나씩 퐁당퐁당 걸어주시면 됩니다. 2종 교미교란제에서 2종이라는 건 뭐냐면 핵과류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복숭아 심식나방과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삼총사 중에서 드디어 2개가 나왔습니다. 이 2가지 복숭아 심식나방과 복숭아 순나방은 모든 핵과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아주 고약한 해충입니다. 핵과류뿐만이 아니고 사과, 배도 피해를 많이 끼치고 심식나방 같은 경우는 대추에도 피해를 미치는 그런 해충입니다. 교미교란제라는 건 뭐냐면 이 나방류의 성페로몬이 이제 암컷이 수컷을 꼬실 때 냄새를 풍겨가지고 치는 그런 페로몬인데요. 그 페로몬을 이용해서 수컷이 암컷을 찾지 못하도록
해충이 짝짓기를 못하도록 과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다 주는 거는 이 성충이 아니고 유충이거든요. 짝짓기를 해서 산란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유충들이 다 피해를 주는 건데, 그래서 짝짓기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친환경 제재입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이렇게 과실의 깊숙한 곳, 여기서 심자는 깊을 심자, 식자는 심을 식자예요. 그래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해충이라 그래서 심식나방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심식나방 유충인데요. 떨어진 과실을 안에를 후벼보면 이런 분홍벌레가 과일 속에서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식나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과실 하나를 완전히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 새끼. 예, 여기도 보이죠? 예, 이렇게 깊은 데에 심식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벌레 먹은 걸 보면. 제일 피해가 큰 건 6월 중순이고 발생은 이제 5월 말부터 시작을 보통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역적으로다가 제가 남부지방, 서산 지역을 기준이고요. 남부지방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로다가 아마 예상을 합니다. 자두 재배에 대한 정보는 사실 많이 저한테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 기준으로 다 해서 5월 말에서 6월 중순이 복숭아 심식나방 다발생기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은 연 5회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5월 초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9월 상순까지도 발생을 하는 거로 다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자두를 재배하면서 보니까 복숭아 순나방이 자두에 가해를 많이 하는 시기는 보니까 6월 말에서 이제 8월 하순 사이, 이때는 제가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심각합니다. 6월 달에는 복숭아 심식나방 피해가 크고 8월에는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태까지 알아본 게 이렇게 이총사를 알아봤는데, 제가 교미교란제 때문에 사실은 자두나무를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다른 거 없이 교미교란제 하나 거들어 놓고 나서 자두를 먹은 다음에 정말 이게 신기했거든요. 이거 하나 걸어놨다고 과연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교미교란제를 설치를 했었는데, 기존하고 똑같이 했어요. 더 약을 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도 걸으신다 그러면 한번 제 말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예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과연 자두 먹는 양이 얼마큼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거기다 뭐 약 더 치지도 마시고 평소랑 똑같이, 그래도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농장을 방문하셨던 분들한테 저는 이미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농장 자두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I자 수용으로 다 이렇게 아시바를 대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아시바 사이사이에다 와이어로다 줄을 띄웠고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띄워가지고 유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교미교란제를 Y.5에서 2m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와이어에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중간중간 한 나무당 하나 정도씩으로 다 걸어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미교란제의 덕을 많이 보고, 물론 교미교란제만으로 다 끝나지는 않아요. 특히 가을자두 추위 같은 경우는 그 균성 병인 잉크병이 또 심하기 때문에 이 잉크병 약을 칠 때 충대도 조금씩은 저를 섞어서 치기 때문에 물론 교미교란제에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실 교미교란제가 없었다면 10번 칠 거를 교미교란제 때문에 뭐 2-3번으로 다 끝낼 수 있을 이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농약값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교미교란제 댁에 자두를 재배해서 저는 지금 자두를 이렇게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달려서 자두를 솎아주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일 만큼 자두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두를 수확할 때가 되면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일을 거들어 주셔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두에서도 재배가 제일 까다롭다는 추위자두까지도 이렇게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미교란제 설치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체리에도 저는 걸어줘요. 바이오 체리도 이제 6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여기네들도 심식나방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걸어주는 건 간단해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꼬아서 이런 식으로 다 묶어줘도 되고 그냥 가지에다 이렇게 걸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에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교미교란제 이렇게 낱개로 다 되어 있는 게 100개가 들어있는 게 66,000원입니다. 뒤에 판매처는 뒤쪽에서 안내 다시 드릴 거고요. 낱개로 다 이렇게 묶음으로 다 해서 50개 단위로 두 묶음이 들어 있습니다. 또 사용하고 남은 거, 나무가 많지 않아서 많이 사용 안 하는데 그러면 100개를 사가지고 남은 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용하고 남은 교미교란제는
이렇게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 안에 페로본 성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냉도시 이하의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총사 외에 나머지 3총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3총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숭아 순나방 부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다 지금 자두 재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순나방 부치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거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나방 부치가 세상에 알려진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순나방 부치가 아닌 복숭아 순나방이라고만 알고 계셨는데 순나방 부치라는 놈이 또 있더라라는 것을 신청에서도 사실 그렇게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순나방 부치에 대한 방제 대책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농약밖에 없고요. 화학농약밖에. 그리고 오미교란제는 아직 개발이 되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나방 부치 피해를 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저는 처음에는 다 이게 심식나방 피해인 줄 알았는데 왠지 살짝 기어다닌 자국들을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 피해들은 다 순나방 부치입니다. 요방 부치 같은 경우는 과육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과피 근처 쪽으로 다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빨도 얘네들은 분홍색이 아닙니다. 하얀색입니다. 여기서는 마치 분홍색처럼 보이는데 저도 이거 자료는 사실은 다운받아 가지고 한 거라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또 이런 피해를 많이 봤어요. 특히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생하기 직전에 많이 발생을 해요. 다발생기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이 좀 다발생기고 그 다음에 6월 중하순, 그래서 6월 중순에는 복숭아 심식나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요 시기에는 5월 말부터 6월 중까지는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부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히 이때는 교미교란제를 설치를 했다 그래도 약을 사실은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순나방처럼 9월 상순까지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8월 상순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특히 이제 수확이 늦은 추위 품종 같은 경우는 순나방 부치랑 순나방 피해가 8월 달에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미교란제를 언제 설치를 하면 좋을까요? 얘네들이 이제 발생이 5월, 순나방 부치가 5월 중순이고, 뭐,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이 다발생기라 그랬다고, 6월 많은 시기인 6월 중순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교미교란제 설치 시기는 다발생기인 6월 초나 중순보다는 사실 5월 초에 교미교란제를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5월 초에 한 마리였던 놈이 6월 달에는 10마리가 되고 7월 달에는 100마리가 되고 8월 달에는 1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5월 초에 방제를 했다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많이 주는 6월 달에는 그만큼 개체수가 적어들어요. 5월 달 걸 방치를 해가지고 6월 달에 숫자 잔뜩 불려놓은 다음에 그때 잡을 생각을 하면 그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개체수가 몇 마리 안 될 때 아예 더 많이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발생 초기인 5월 초에 설치를 하고 또 방제를 할 수 있으면 방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발생기에 복숭아 심식나방 또는 복숭아 순나방 그리고 순나방 부치 개체수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미교란제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한다고 혹시 어떤 분들은 이거 전고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협찬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뭐 구독자 아시다시피 5,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도 안 되는데 광고나 협찬이 들어올 리는 없겠죠? 예. 심지어 제가 이 교미교란제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 꿀팁으로 올리려고 요 자료를 제가 이 제조사에다 좀 부탁을 했는데도 저한테는 뭐 자료조차도 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조건을 걸은 것도 아는데 그랬을 정도니까 뭐 전혀 협찬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좋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추천을 드려도 충분히 그 농약값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고 또 친환경이라 안전하고 특히나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직 재배력이 내공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해충들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찰하고 또 그 시기에 정확하게 방제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거는 걸어놓으면 약효 지속력이 홈페이지에는 한 5개월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사실 5개월은 안 됩니다. 한 2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개월 동안은 내가 혹시라도 또 시기를 정확하게 못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먼저 짝짓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미결란제 덱의 개체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제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좋다. 그리고 과소원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쓰면 확실히 약을 덜 쓰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 교미교란제 판매처는 아그로텍이라는 곳이고요. 전화번호는 053-818-327입니다. 이거를 전에는 제가 거를 안 했더니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번엔 다 공개를 하고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그린 아그로텍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교미교란제 가격은 아까 게 들어있는데 66,000원이고요. 남는 건 밀봉해서 냉동 보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몇 주 안 되시는 분이라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자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사과도 가해하고요, 배도 가해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는 대추도 가해하고, 복숭아, 자두, 바이오체리, 살구 이런 많은 과정을 가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놓으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정이 여럿이면 특히 제가 곤란한 경우도 많아요. 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 놓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운 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고, 꼭 교미교란제 교체 주기는 홈페이지에는 5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는 한 2개월 동안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5개월까지 가는 거는 뭐 약효가 남아있을진 모르지만 약효 발휘력은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2개월 후에는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걸었던 건 그대로 놔둔 상태로 추가로 더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3개월 동안도 약하나마 그래도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걸 굳이 띄지 말고 거기다 추가로다가 다시 설치를 해주면은 수확 시기가 늦은 뭐 도담이나 아니면 추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제가 효과를 본다 그래도 사실 수확이 늦은 그 추위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저는 매하는 거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확이 늦는다는 거는 그만큼 병해충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훨씬 재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자두를 재배해 보니까 저는 지금은 충보다 더 어려운 게 병이에요. 특히나 추위 같은 경우는 잉크병이 굉장히 심해요. 이 지역은 특히 아까 근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세서 그런지 특히 다른 지역보다 특병 피해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히려 충해보다는 병해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는 만생적인 추위는 그만큼 착각기간이 길어서 어려우니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재배하시는 분들은 조생종인 대석이나 아니면 퍼플킨을 심으시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실 수가 있고, 앞으로다 이제 제가 자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품종에 대해서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다 분류를 하거든요. 큰 분류를. 이 대석이나 퍼플킨 같은 경우는 잉크병에도 비교적 강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요거 같은 경우는 해만 잘 막는다 그러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대석이나 또는 퍼플킨을 심으시는 게 드시기에는 가장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해보다 어려운 거는 저는 세균성 병해입니다. 특히 잉크병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자두에서 가장 심각한 세균성 병해에 속하는 잉크병, 그리고 잉크병 예방에 최고라고 하는 석회보르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제조법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석회보르도액 제조법 너무나 어려워요. 물론 제가 지금 블로그에는 제가 풀어서 좀 쉽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이미 대충은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쉽구나 라고.
자세한 방법들은 제가 다 쉽게 만드는 법까지 동영상으로 다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